네, 날로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월간 서울경제와 그 궁금증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진행의 문정은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굉장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진짜 뭐 풀어놓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문앵커가 입고 오신 위에 네. 자켓처럼 네. 화사한 얘기들 많이 좀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영호 원장님 뵐 때마다 좀 기분 좋은 든든함 이런 걸 좀 느낀다고 고백해 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봄날에 비행기 태우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분 좋은 비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조금 앞서서요. 이 G2 미국, G2 이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그 전에 미국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미국 기준금리에 좀 세계 시장이 울고 웃고 또 우리 장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 맨날 뉴욕 증시 체크하고 기준금리는 또 이번에 얼마나 올리는 건데 이렇게 좀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뭐 빅스텝이냐, 뭐 베이비 스텝이냐, 뭐 동결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네. 현재도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원장님께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네, 올해 안에 종결이냐? 맞습니다. 올해는 야, 종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왜죠?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제롬 파월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6%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그냥 뭐 사석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하 양원 이 청문회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뭐 이거를 안 지키면은 사실 뭐 국회 위증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뭐 그거는 하여튼 제롬 파월이 이거는 자기가 뭐 오롯이 이제 써야 될 죄목이고 네. 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여건들을 갖춰가고 잃어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금리를 종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네. 금리를 종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네. 다 아시겠지만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그 이 네. 뱅크런이 나고 뭐 시그니처 뱅크도 뭐 그렇게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뭐 소위 얘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결하는 게 맞긴 맞는데 자 동결을 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막 수락수락하면서 이제 정답을 갖다 냈어요. 뭐냐면 자 동결을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포기한다. 포기한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 이거 뭐 억제하는 거 포기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은행 사태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억제를 포기할 정도로 은행 상황이 나쁜 거 아니야? 아하. 그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미국 시장이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였는데 맞습니다. 요새는 이거잖아요. good is bad, bad is good. 뭐 호재가 나면 그걸 악재로 해석하는 그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은행 사태에 대한 이 심리적인 그런 동요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시 어느 정도로 이제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뭐 하원 상원 청문회에서 6%대까지 갖고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예, 터미널 레이시 뭐 5% 중반대에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지금 동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나빠요. 뭐 근데 네. 그게 훨씬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뭐 종결되고 이러는 부분들보다는 조금씩 가면서
뭐 동결은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길게 이렇게 갈라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같이 가는 부분들로 이제 숙제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진짜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변호사거든요. 맞아요. 네, 변호사였는데 아유 뭐 그쪽에서 계시지 괜히 또 이 험한 경제 쪽으로 오셔갖고 참 맞아요. 고생이 많으시고 거짓말도 잘해요.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다 했다가 뭐 안 올린다 했다가 올리고 뭐 등등 하는데 하여튼 지금 뭐 굉장히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을 하는데 한국에서 뭐 기운 내라고 뭐 화이팅 한번 외쳐드립니다. 제롬 파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아니 그렇다면 종결까지는 좀 아니지만 동결은 조금 점쳐 보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어떻게 조금 저기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뭐 금리 기준 두 기준금리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결을 했더니 사실은 뭐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리를 지금 뭐 1년여 넘게 하니까 물가는 1.4% 잡았지만 경제 성장률은 1.3% 지금 내려앉은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좋았지만 금리를 딱 우리가 이제 뭐 동결하는 것처럼 일단은 동결했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뭐 이 금융의 긴축 정책 끝났다.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맛볼 거 다 맛봤다. 그래갖고 물당 다 봤다. 네, 저 기억나시지만 1월 13일 날 뭐 이럴 때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동결한 다음에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증시 차원에서는 하여튼 대세를 쫓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21년도 8월부터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동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미국은 보시면 미국은 금리 인상한 게 딱 1년 됐거든요. 작년 3월부터 한 거예요. 그게 정말 가파르겠죠. 네, 0에서 4.75까지 올라가는 거는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금융 회사들이 소화해낼 정도의 그런 뭐 참 조금 밥도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이 너무 높았던 그런 점들을 뭐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현재로 국채 금리 예상치를 보면 네. 5.65에서 지금 4.95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터미널 레이트이 5%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굉장히 기대치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3월 달에 FOMC가 한 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동결한다. 0%, 0BP는 지금 8% 정도의 예상치가 나왔고요. 25BP는 92%. 그다음에 50%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0%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 대해서 조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미국의 인플레 추이는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조금 같이 갑니다. 네. 밀접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완화 조짐이 조금 최근에 보였었죠. 그렇죠. 그랬을 네. 때 바이든의 지지율은 또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1년 반이니까 한 18개월 만에 이제 CPI가 나왔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적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려온 건 아니고 올라가는 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칭송. 예, 네.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곤두박질 치는 게 언제였냐면요. 2021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뭐 지지율이 그냥 뭐 참 지하가 어딘지 모르게 지금 내려갔던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9%대에 갔어요. 이건 살인적이에요. 그게 이제 6%대로 지금 내려간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2월 소비자 물가 보면 6.0%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만하네. 그러나 네. 체감 물가는
아직도 굉장히 높다.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도 8%가 올랐어요. 야.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기름값이거든요. 미국에는요. 아우. 기름값 오르는 순간 네. 뭐 나는 낙선하겠습니다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네. 그 부분이 그것도 이제 많이 잡는 부분들. 그래서 뭐 연료비가 뭐 8% 정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그 대신 이제 아직도 식료품 값이 굉장히 높고 아우, 그리고 맞아요. 뭐 우리나라도 외식을 많이 하시지만 미국 외식이 굉장히 외식 뭐 문화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 근데 그게 8%씩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기름값을 잡으니까 뭔가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기름값 잡는 사람이 제일 좋은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지금 따져보면 이제 좀 떨어지니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대선도 얼마 안 남는데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차지하는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77%까지 올랐어요. 와. 안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아주 정확한 이 휴먼 네트워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4월 달에 재선을 출마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하겠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간단 말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맞네요. 그거 네. 지나서 그때 아마 발표하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일본에서 G7 정상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뭐 좀 속되게 표현하지만 광을 좀 파실 것 같은 부분들이고요. 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초대가 됐어요. 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 뭐 지지율 얘기도 또 나왔지만 또 신규 예산안을 좀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지지율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반적으로 좀 부자 증세 그리고 중국을 향한 견제 섞인 목소리가 좀 네. 높았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쪽에서 그렇죠. 좀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부자 증세와 이제 두 문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증세 그다음에 중국 견제. 견제. 예, 네. 그래 이제 두 부분인데 이제 중국 견제가 항상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죠. 중국이 경제 뭐 이런 견제를 하면 어쨌든 간에 수출 수입이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금융적으로 제재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반도체 공장이 큰 게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 가서 폰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고 뭐 자동차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면 소위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기 때문에 네. 큰 부분들이 지금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 예산안에 나온 그런 함의가 조금 우리나라에게 뭐 악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뭐 일단은 증액을 했어요. 8% 정도 증액을 했고 군사비를 뭐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2%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또 오롯이 돌아와서 한국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이 이번에 국방비 같으면은 1,100조 우리나라 예산 뭐 우와. 훨씬 더 되는 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3.2%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도 네. 사실 13%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니네 중국 까불지 마라. 이제 이 얘기인데 네네. 사실 미국의 국방비는요. 그 안에 제가 아는 뭐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50% 이상이 R&D 자금입니다. R&D 작업.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에서 자주 쓰시는 전자레인지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군에서 개발해서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뭐 많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군에서 나왔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화두가 뭡니까? 로봇 아닙니까? 맞아요. 로봇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보다 네. 군에서 만들어 갖고 이 민간으로 이양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방비는 국방비로만 보시지 말고 이게 R&D 자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비를 딱 놓고 1등부터 12등까지 합하잖아요. 미국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국방비 얘기하실 때는 디스카운트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뭐 3대 핵 전술에 대해서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핵 융합에 대한 연구비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네. 사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게 미국의 경쟁력 중에 이제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부자 증세란 말이 딱 나오니까 이제 뭐 경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화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원에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7월 달이면 이제 네. 디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채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차 관문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바이든이 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다른 협상안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 내년도 예산의 시작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네.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뭐 나아가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우당탕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산안이 좀 담고 있는 의미도 조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산업 측면에서도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견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G2 이 두 나라가 정말 격화된 상황인데 최근 또 반도체 지원법도 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도체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는지요? 말라 죽이기라고 보시면 이야. 되죠. 중국이 이제 뭐 치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던 반도체의 성격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 갖고 올 반도체의 이런 영역은 완전히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챗 GPT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나 생성 AI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고역대 그런 메모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CPU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컴퓨터를 조정하는데 네. 근데 이제 CPU보다 GPU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CPU는 직렬로 연결이 되고요. GPU는 병렬로 연결되는데 계산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직렬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등 다른 종류의 이제 반도체들의 성격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일단은 뭐 장비가 못 들어가니 중국은 지금 뭐 말라 죽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서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자 미국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실리콘밸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반도체 기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이 갖고 가서 생산한다 그래서 일본이 미워갖고 이제 두들겨 맞고서 이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네. 미국은 설계가 굉장히 자기네들이 주 종목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내가 제조도 옛날엔 잘했는데 오. 그러다 보니까 네. 제조와 일단 설계를 미국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이 껴들 지금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없어요. 겁니다. 네. 그래서 AI라든가 인공지능 또 저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우주 뭐 이런 등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네. 반도체는 바이든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안보의 핵심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아까 국방비가 얼마라 그랬죠? 1조 1,100조가 넘죠? 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군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셀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 보안까지도 생각한 국방비 증액이라고 보시고요. 말라주기가 지금 들어갔고 과연 그러면 중국이 뭐 이길 수 있느냐? 네.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있는 것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소재도 달리하고 그다음에 이유비도 달리하는 근데 원래 2등 전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뒤 엎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1등은 자꾸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것이 먹히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근데 중국이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뭐 우월적 지위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 어떤 네, 거죠? 딱 하나입니다.
대만에 가서 TSMC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한다는 그러네요. 게 양해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그래 기다려 우리는 뭐 좀 근육 좀 더 키운 다음에 대만 먹고서 한번 붙어보자. 니네 뭐 파운드리도 못하잖아. 네. 뭐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 안보까지 여기다 패키지로 넣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심화되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면은 더욱더 그 도를 증가해가는 대중국 정책들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에도 계속 집착을 하는 이유도 반도체, TSMC 그렇죠. 관련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 패권 싸움을 하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우리나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상황인데 네. 이 미국도 놓칠 수 없고 중국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건 답이 나와 있죠. 네. 초격차 기술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뭐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 반도체만 보면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합니까? 이러면 저는 무조건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격차 기술 없이는 미국 시장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 없이 중국도 없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네. 내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잘 달래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길러야 되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초격차 기술에는 나오고 2나노, 1나노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면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도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주고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 여의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한번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주세요. 정말 아니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마를 해버릴까? 네. 예? 내년도 저 총선 아니에요. 네. 참. 우리 원장님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출마를 하면은 출마의 그 어떤 슬로건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를 반도체로. 반도체로. 좋잖아요. 무조건 반도체로. 네. 네. 근데 반도체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없으셨다가 이제 최근에 양양자 위원 정도 이제 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반도체를 뭐 좀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반도체는 정부에서 잘 몰라갖고 그냥 냅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냅둬요. 그럼 잘 크니까 반도체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네. 거기다 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아니 이렇게 반도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원장님께서 그야말로 조금 출마를 하셔야 된다. 한반도를 조금 한반도를 반도체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원장님께 드리는 질문 바로 최양호의 해법 타임. 야. 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요 이제 다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인텔,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 이제 뭐 다 해서 사실 뭐 IRA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CRMA라든가 다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이든지 지금 족쇄를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라 그러면 그 세 회사에 이제 이 CEO들 다 모아서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공동 전선을 좀 하자. 니네 우리 세 사람 중에 세 기업 중에 하나라도 축이 흔들리면 우리 다 죽는다. 공동 전선을 대응하자. 그렇게 연합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니 안 하니, 내가 투자를 얼마 하느니 안 하니, 그다음에 언제 하느니, 기업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딱 쥐어잡고서 하는 게 이거는 저희 말하는 뭐 민주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업계에서 연대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군을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뭐 거기도 산업혁명 이후에 다 겪어온 건데 업계 내에서 연대를 하면서 이것들을 다 막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반도체 업계는 그런 것들이 일례가 없어서 만약에 요번에 저를 여의도로 보내주신다면 네. 요 세 회사를 모으는 연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TSMC의 우리 창업자 모리스 창이 분명히 얘기한 건데 거기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반도체 업은 지금 뭐 보조금 준다 뭐 막 그러잖아요. 네. 반도체라는 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업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의 열정과 모든 탤런트와 이런 거 다 쏟아부어야 되는 업종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 보조금 몇 푼 준다고 우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네. 업계의 연대를 이루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도체가 너무 지금 보안, 안보 뭐 이런 거에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정치 경제학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색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게 네. 지금 뭐 낫고요. 어디를 선택하라 굉장히 시약점 받을 그런 리포트라고 보여집니다. C학점. 네. 자, 근데 이제 업계의 연대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이 업계가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현재 반도체는 업황 부진이지 않습니까? 이 부진한 업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 이거는 뭐 지난 사이클들을 보면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인데 일단은 재고가 소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재고 소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론, 부정론이 지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희망 섞인 부분들은 새로운 수요처. 새로운 수요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DDR5, 뭐 사파이어 래피즈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HBM 고역대 메모리, 그다음에 생성 AI 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선제 조건에 이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급망 재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앵커에게 또 거꾸로 질문. 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오늘 또 뭐 계속해서 뭐 오르고 있죠. 최근에도 좀 좋은 좋았는데. 흐름을 타고 네. 왔지만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6개월 전에 네. 이 먼저 당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대감 때문일까요? 혹시? 예. 그리고 항상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기 직전에들 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뭐 PBR 같은 것도 보시면 최저점이 1.1이었는데 지금 1.34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고 올라올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요건을 다 갖춰갑니다. 네. 재고 소진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디램값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걱정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스팟 레이시 뭐 고정 가격보다 높니 남니 하는데 가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수요처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1월 달에 또 뭐 수익이 안 좋다 그러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주가는 반등 중.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짜로 강세장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주식 웬만하면 저가 매수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내실 거고요. 뭐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파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지키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다 보니까 뭐 IRA법도 있고 CRMA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또 K칩스법도 네. 이제 뭐 국회에 뭐 협의를 조금 마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K칩스법은 또 지금 뭐 이건 지금 뭐 새 파도가 같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한국 반도체법 같은 것도 K 반도체법은 조금 더 이제 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뭐 RNA라든가 DNA라든가 R&D 참네 R&D 부분들 뭐 이런데 네. 뭐 그리고 이 뭐 투자하는 부분들에 세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은. 근데 아니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이재용 저 회장의 지금 재산이 늘어나 주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전 국민이 이 생태계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협업체들이 같이 클 수 있고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수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새 수출이 주는 거에 가장 큰 포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지금 끌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반도체가 떨어지는 게 가격이 떨어져서 되는 부분도 있고 물량이 떨어져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 두 개가 있는데 네. 둘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뒷심을 줄 수 있는 K 반도체법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일단 나머지 CRMA라든가 IRA는 이거는 연대해서 푸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IRA법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견제가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들어온 좀 그렇죠. 법안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 경기 쪽은 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 문제 좀 심각할까요? 이 중국 저성장성 때문에 이 좀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이 코시국을 보내면서 네. 너무나 꽁꽁 싸맸던 이 그렇죠. 중국 경제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는 좀 빗장을 조금 푸는 듯합니다. 뭐 관광객들도 받겠다라는 최근의 뉴스도 좀 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요 저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고스란히 국내 시장이 좀 떠안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중국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재 아우. 개그가 안 통하네. 너무 참나. 웃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양회라는 굉장히 큰 네. 정치적 행사와 이제 경제적 행사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윤곽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성장 목표를 이제 5%로 이제 잡았습니다. 네. 근데 뭐 4.8% 했다가 0.9, 3.9, 2.9 했던 작년에 분기별을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자, 더 할 것 같습니다. 더 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더 증가를 시키면 우리나라는 0.8% 정도의 수혜를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각 31개 성에서 자기네들 목표치를 다 냅니다. 그럼 그거를 평균을 내서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분인데 이 더한 숫자가 5.5%가 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5%로 내려잡았는데 왜 그러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제 3년이면 이제 성공을 했는데 과거 2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네. 다 경제 성장률을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좀 이번에 좀 낮춰잡아. 야, 내가 3년이면 첫해 이것도 미스하면 니네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하신 건가요, 시진핑? 네. 네. 양해를 통해서 중국 고위 공무원 73%가 바뀝니다. 아. 피해 양해였거든요. 그리고 다 그래요? 자기 편으로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보수적으로 좀 잡아갖고 이번에 꼭 성공을 하자. 근데 이제 참 명탐정 최양호한테 걸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면 1,200만 명을 고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첫 해니까 막 네. 고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딱 걸렸어 나한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98년도 최대치인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1%의 성장을 할 때 200만 명의 추가 고용이 생깁니다. 그럼 1,200 나누기 200만 하면 6%예요. 6% 안 나오면 이거 못 해요. 근데 중국은 항상 그 과거에 몇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 통일됐던 나라가 깨질 때가 언제냐면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밀란의 가장 큰 원인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살 게 직업이 없을 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학생들이 예. 뭐 많게는 800만까지 나오거든요. 한 해. 그러면 1,200만 명을 지금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5% 갖고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안 주죠. 안 줘요, 중국은. 네. 그럼 이제 뭐 진짜로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딱 가격 내리니까 막 팔리는 걸 보면은 이제 구조 조정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새로 일으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빅테크들은 다 죽여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야, 근데 네? 무슨 자신감인지 이번 양해에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부동산 네. 관련된 얘기도 아예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주머니 속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비밀인가 봐요. 꽁꽁 그러니까 싸맸어요. 지금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들켰죠. 1200만 원, 만 명을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아, 야, 이거 6%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보수적인 숫자고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언제든지 항상 중국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보는 어디에서만 나오냐? 서울경제에서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 서울경제에 맞습니다. 우리 네. 요것들을 계속 월간 거를 잘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월간들. 그렇죠.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미국에 좀 방문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달도 일본 기시다 총리와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미국에 또 갑니다. 기대감이 가득해요. 특히나 IRA법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미해결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뭐 요새 뭐 2차 전지주도 계속 뜨거웠는데 그렇죠.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IRA만 따르면 뭐 제가 이제 뭐 워싱턴 DC에 소위 뭐 우리가 말하는 속어로 빨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고 거기 네. 의회. 근데 항상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편파적인 IRA가 어디냐? 이거 뭐 맞아요.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 나라만 살겠다는 그러니까 거는. 니네만 살면 뭐 니네만 살면 다야. 뭔지 이런 뭐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야, 그래서 조금 언제 좀 뭐 좀 고칠래? 그랬더니 미국 내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협회 같은 데서는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IRA를 수정을 못하는 건 정치적인 스케줄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유리하게 IRA를 고쳐야 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거를 보면 우선순위 100이 바깥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품들을 잘 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여야 되고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전체 큰 틀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5월 달에 G7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외교 안보 경제가 패키지로 풀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챕터는 IRA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우리도 무기를 우리도 저쪽에서 칼을 이렇게 금칼을 확 뺐잖아요. 네. 그럼 우린 주변에 있는 돌멩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그 돌멩이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 보조금 안 받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보조금 안 받고 우리가 알아서 그럼 짓고 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 참견만 하지 마십시오. 왜? 투자하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이지 뭐 투자하라고 지금 팔비튼다고 돈 없는데 하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쪽에서라든가 우리 어떤 면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극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외교 안보 경제가 패키지로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제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 미군을 빼서 거기에 지금 뭐 투입을 시킨다는 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군사훈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등등이 이제 다 깔려진 함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뭐 지정학적 그런 위치들도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인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됐거든요. 난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할게요. 주지 마세요. 그 대신 이거 안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멋지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저를 좀 제가 반도체 오래 있었잖아요.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한번 잘 활용하시면 제가 참 한국말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는데 네. 영어로 잘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제가 공갈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데 네. 연락이 없네 용산에서 요새.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이제 이 방미 일정도 앞두고서도 여러 기대감 계속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좀 주식시장 뭐 증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미 또 정부의 정책 기조로 조금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업종들이 쭉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이 크게 바뀔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이게 뭐 진짜 뭐 단기 랠리냐 이거를 딱 정하셔야 이 작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부터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를 뭐 지나면서 뭐 완전히 지금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거 경기 바닥 신호다. 강세장 출현 신호다. 네.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얼굴에 종기가 나면은 뭐가 생겨요? 여기 고름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름 짜면 낫는 그때부터 낫는 거 아니에요? 딱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고름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초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실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을 블랙 먼데이 온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뭐 우리 펄펄 증시는? 네. 펄펄 날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 1년 반 정도와 지금 다르게 변모한 장이 뭐냐면요. 악재가 나오면 다 그걸 호재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끝나갑니다. 네. 이것도 강세장 초입에 있는 부분인데 호재에 더 반응하는 증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녹아지고 딱 징표로 나오는 게 저는 반도체주라고 보는 거거든요. 반도체주. 네. 그래서 반도체주를 이제 앞장 세워서 나가야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강세장 초기에는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직구로 승부하셔야 돼요. 직구요. 네, 변화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우리 증시에서 직구라는 게 뭡니까?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실적. 이 두 가지로 승부하는 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우리 주린이로 등장하셨다가 2, 3년 하면 이제 고수가 돼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차트도 잘 보시고 지금은 직구로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세장 초기에 테마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지속성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와서 지금은 장세가 올라간다면 장기 투자에 유리한 포션들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네. 그런 길목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원장님 그 반도체 주 당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 제 프로가 있어요. 거기 좀 들어와 보세요. 아. 한반도를 반도체로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네,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한반도를 반도체로. 한반도를 여기가 우리가 살 반도체로. 길이다. 그겁니다. 반도체 당 대표 차기 앞으로의 당 대표 제가 함께 제가 지금- 여의도에 간다면 뭐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기 변화구 말고 돌직구, 직구로 이제 미래 성장성과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하셔라. 그게 바로 반도체 주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이렇게 원장님과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한 번 더 꺾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세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쏙 뭐 옆에 이런 가지치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쭉 뻗은 고속도로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 손흥민 전법을 쓰셔야 됩니다. 반박자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하셔야 되고 오른발 왼발 다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넓히시는 방법도 좋고 네. 반박자 빠르려 그러면 네. 어디를 서울경제입니다. 네.
서울경제 TV에 오셔야 손흥민 전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우리 반도체 당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소식과 또 트렌드한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